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현재 해당 치료제를 복용 중인 국내 당뇨병 환자가 26만여 명에 달한다는데요. 다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가 이로 인해 암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낮고 무시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발표가 나오자 현장에서는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치료제 성분과 복용 중단 등의 문의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신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수요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교통보안청에 따르면 미국 내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 수가 지난달 14일 8만 7천여 명에서 지난달 22일엔 34만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내선 위주로 항공 수요 회복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는데요.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항공 수요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신문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표결한 뒤 잘못 눌렀다는 등의 이유로 표결 내용을 뒤바꾼 건수가 4년간 551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정 사유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표결 버튼을 누르지 못해서 기권 등으로 기록된 표결기 조작 지체가 가장 많았고 의사 표시를 잘못한 표결기 조작 착오, 표결기 오작동이 뒤를 이었다는데요. 다른 의원 자리에서 표결을 했다가 정정한 의석 착오도 22건이나 됐는데 오작동을 제외하면 94.4%가 의원들의 실수 탓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방문이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협의를 위해 북한 사람을 만나려면 정부에 신고만 하고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상가족이나 북한 이탈 주민이 북쪽 가족 친지와 단순 연락 접촉을 하는 행위, 국외 여행자가 제3국에서 북한 식당을 가거나 북한 사람과 우연히 만났을 때, 학자, 연구자가 북한 사람과 연구 목적의 일회성 연락 접촉을 할 때는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고쳐진다는데요. 이에 대해 신문은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과 관련한 법의 무게중심이 통제에서 개방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선 이어폰 착용, 응시 공간의 지인 동석, TV 음소거로 틀어놓기, 책상 및 컨닝. 사상 처음으로 삼성 직무 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치르는 삼성그룹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채용 필기시험 모의 테스트에 이렇게 다양한 컨닝 수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의 테스트를 경험한 이들은 실제 시험에서 컨닝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는데요. 한 감독관이 9명의 응시생을 감독해서 충분한 감시가 가능해진 데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래서 응시생을 촬영하고 있어서 눈동자의 움직임까지 세세하게 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시험이 끝난 뒤에는 녹화된 영상으로 응시자의 문제풀이 과정을 다시 확인한다고 합니다. 신문은 홍콩이 미중 갈등의 뇌관으로 급부상하면서 홍콩을 대중국 수출 경유국으로 활용해온 반도체 산업에 불똥이 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에 수출된 메모리 반도체 물량 90% 이상이 중국으로 재수출됐습니다. 홍콩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경유지가 된 건 달러화 결제가 가능한 데다 최대 17%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홍콩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 등과 관련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경고가 현실화할 경우 이런 장점이 사라져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중국 수출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